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Transformer Model for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Classification이며 본 논문은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021이며 여기 4가지 분야에서 Q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재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이제 EEG를 제외하고 그 널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이제 분류 성능을 좀 높여보고자 어떤 모델을 딥러닝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쓰면은 조금 더 분류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Fnurse T라는 널스 데이터에 조금 어떤 노스 데이터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모델을 제안했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해당 모델에 조금 적용시켜 보고자 이 논문을 이번 저널 페이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총 3가지 종류의 오픈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중 MA에 해당하는 데이터셋 A라는 것만 이번에 발표를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A만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동일하게 MA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A에 참여한 총 피험자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피겨 1을 보시는 것처럼 MA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0초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0초 이후부터 12초간 태스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태스크가 시작되기 2초 전부터 이제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록 색깔 바 그림을 화면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가 시작되는 0초에 이제 2자릿수에서 1자릿수를 계속 이제 시퀀셜하게 빼주도록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12초 동안 해당 이제 뺄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초가 지나고 총 28초 동안에 이제 레스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을 보시는 게 이게 한 트라이얼이라고 하고요. 각 피험자마다 각 피험자마다 18번 또는 24번의 트라이얼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패러다임에는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28초 동안의 레스트 상태를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A 태스크가 실행되는 거랑 이제 레스트 상태를 구분하는 걸로 이제 라벨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패러다임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총 52개의 채널에서 F널스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 16개의 디텍터와 17개의 이미터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줄 이 라인이고 이제 토포맵을 보면 이 마지막 아래 줄인데요. 여기 이 라인에 그러니까 FP1과 FP2 라인에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채널을 이렇게 부착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48번에는 FP1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F널스 데이터는 이제 1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기록이 되었고 기록된 이 로우 데이터는 이제 모디파이드 비얼 램버트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옥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된 이 옥시랑 디옥시 헤모글로빈은 0.09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모델은 스페이셜한 레벨과 채널 레벨 2가지의 종류로 나눠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스페이셜한 레벨을 보시면은 여기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H 부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채널의 수고, 이제 여기 웨이트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샘플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C 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HBO와 HBr,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셜한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채널을 동시에 이제 학습하게 함으로써 어떤 뇌에 있는 다양한 활성화된 영역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채널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채널에서 헤모글로빈과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그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F널스 T랑 F널스 프리티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맨 아래 있는 게 바로 전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한 거고,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이 스페이셜한 레벨과 이제 채널의 레벨을 각각 이제 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값을 구해내면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3차원 배열이었다고 하면 이게 2차원 배열로 리레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떤 스페이셜한 인베딩이라든가 뭐 레이어 노멀을 통해서 이제 그 값들이 트랜스포머 인코딩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션이라는 이 MLP 헤드에서 이 각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 채널에 대한 어떤 계산이 된 데이터랑 이제 스페이셜한 레벨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컨캐티네이티드 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 프로세싱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Fnurse Pretty라는 이 모델에서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베이스라인 콜렉션을 굳이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모듈 같은 경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피겨 4에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이제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와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주요한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커널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다른 커널들을 사용해서 조금 신호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nurse T와 Fnurse Pretty의 다른 점은 저는 이제 이 프리 프로세싱 모듈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라고 이해를 했고, 이 모듈을 거친 거를 이제 Fnurse Pretty라고 하고 거치지 않은 거를 Fnurse T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피겨 3에 보시면은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나타냈는데요. 제가 아직 트랜스포머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100%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방법을 이 모델에는 사용이 됐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는 이제 어텐션 레이어가 이제 있는데요. 이 어텐션 레이어에는 이제 이 세 개의 V, K, Q라는 세 개의 파라미터 형태가 인풋으로 받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는 value, K는 key, 이제 Q는 qu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어텐션에서 받게 되면은 이 정해진 어떤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특정 계산된 어떤 결과값이 이제 MLP 헤드 퍼셉션 부분에서
이 분류를 위한 하나의 이 피처 벡터로 concatenated 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된 이 논문에서 제안된 이 모델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 논문에서는 KNN이라든가 ANN, SVM, CNN, LSTM과 같은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를 베이스라인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 F널스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은 테이블 6번에 보시면은 이제 분류 성능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 5가지보다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된 2가지 메소드의 분류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F널스 T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분류 성능이라든가 이제 로스에 대한 값들이 다 이제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더 좋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 이 논문에서 제안된 F널스 T라든가 F널스 프리티가 널스라는 데이터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했던 논문인 것 같고,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F널스 신호의 스페이셜한 것과 이제 채널에 대한 표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F널스 프리티 같은 경우는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베이스라인 콜렉션을 추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듈을 통해서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제안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결과, 그러니까 F널스 T와 F널스 프리티를 사용했던 어떤 분류 성능과 다른 모델,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 메소드로 정한 이제 다른 모델과의 t-테스트를 통해서도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라는 결과까지 이제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당 논문에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이 여기서 사용된 오픈셋 데이터와 이 제안된 논문의 코드가 이제 GitHub에 공유가 되어 있어서 그 코드대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저렇게 논문에서 얘기한 90% 정도의 성능을 보이지 않아서 그게 중간에서 어떤 과정을 조금 더 거친 건지 아니면 이게 코드가 최종본이 아니었던 건지 조금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가 실제로 이제 돌려봤을 때는 해당 논문에서 뭔가 제시된 분류 정확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그 부분이 왜 차이가 났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